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진짜 못된 남편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항상 나오는 것들이 적반하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잘못은 네가 해놓고 네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그런 경우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법적으로 같아서. 따져보자면 네. 유책 배우자죠.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느냐, 내지는 바람핀 배우자가 우리 재산 내한테 갖고 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네. 당연히 지금은 협의가 안 된 상태겠죠? 이혼 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은 받아들여지는데 네.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럼 여자 쪽에서 이혼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지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이혼 사유가 있으니까.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근데 남자 쪽에서 이혼 사유가 있다. 내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재판상 이혼 청구가 됐고 이혼 사유가 있네? 네. 그럼 이거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재판상 네.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남자가 잘못했다고 치면 네. 아내를 축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여자랑 살겠다. 넌 나가라. 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가정도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을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든지 사죄를 하든지 아내가 못 참겠으면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든지 혼인관계를 해소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판례의 태도가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아예 오지 마. 맞습니다. 절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 재판부가 약간 태도를 변경했죠. 원칙은 그러한데 네. 아주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주겠다. 그 특수한 사정 중에 한 가지가 피해자인 남자가 바람을 쳤다 치면 이제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는 스스로 혼인 파탄 난 거 다 받아들여. 나도 혼인 생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아 그래 네가 바람 폈어 나도 너랑 못 살겠어 하지만 너랑 이혼은 못 해줘 내가 오기가 있지 나 사회적으로 이혼했다는 그런 여자로 낙인 찍히기 싫어 오히려 내가 살아주는 게 너한테 보복하는 거야 라는 심정으로 이제 이혼을 안 받아주고 있다 라며 하면 이제 유책 배우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또 실무를 들어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년이 넘게 별거를 하고 있는 네네네. 이제 부부인데 이제 남자가 뭐 여자한테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남자가 유책이 있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별거를 20년 넘게 했지만 나는 그냥 혼인 생활 유지하고 싶어. 관계가 개선되면 뭐 다시 살 생각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법원에서는 여자 쪽 태도를 봤을 때 뭐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났거나 여자 쪽에서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중간에 가사 조사나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과연 오기나 보복의 심정으로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지금 이혼을 거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했을 겁니다. 딱 떠올렸을 때, 야, 20년 넘게 별거했고, 완전 생활도 이제 따로 하고 있고, 네. 거의 혼인이나 교류가 없는데도, 여자 쪽에서, 나중에라도 혹시 잘 되면 다시 합칠 생각이 있다고만 해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안 해주는 걸로 보진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입법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의 입법 내에 보면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면 유책의 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을 허락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쪽은 살기 싫다 그러고 한쪽은 뭐 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면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혼인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어려운 용어로 유책주의, 뭐 파탄주의라는 얘기를 했지만 유책주의는 한쪽에 책임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물으면서 이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고 파탄주의는 어쨌든 혼인이라는 실체가 깨졌으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깨졌다라는 사실만 들고 오면 이혼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탄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유책 배우자에게 뭐 어떤 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혼인의 실체는 이미 깨졌으니까 맞습니다. 괴롭게 그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이혼은 시켜주되 네네.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더 큰 페널티를 주자. 맞습니다. 이혼은 원하면 해줄게. 다만 위자료도 왕창, 재산 분할도 아주 불리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차라리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약간 재밌는 네네네. 사실관계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판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 남자가 바람을 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바람핀 남자가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네가 잘못해놓고 이혼 청구를 해? 그래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 청구를 같이 했어, 여자가. 네네네. 근데 여자 쪽에서 반소를 잘못 제기한 거예요. 네네. 이혼 사유 적시를 제대로 못했어. 여자 쪽 반소가 기각이 됐다고 칩시다. 잘못한 남편의 소송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잘못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제기한 이혼 사유도 맞고 내가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여자 쪽에서도 반소를 제기한 거 보면 저쪽에서도 어차피 이혼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만약에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이걸 안 받아주면 이거는 너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재판부는 여자 쪽에서 반소를 제기했더라도 그것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자체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 또 판례의 태도예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했던 사안을 방어하는 사안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자기 동창인 남자와 바람을 폈던 거예요. 어떤 산책을 하면서 손을 잡고 막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남편이 저 멀리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뛰어왔어. 막 뛰어와가지고 그 상간남을 2단 옆차기로 뻥 찬 거예요. 날라차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는 그 당시에는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상관은 아니다. 우리 그냥 손만 잡았을 뿐이다. 손 왜 잡았어? 그냥 손잡고 산책했겠죠.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내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자가 여자가 손잡고 걸었는데. 손잡고 걸었는데 아하. 그 여자가 제기했던 이혼 소송 사유는 뭐였냐면 뭐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뭐 성격적인 부분에 차이가 났다, 여러 가지 뭐 폭행을 임사왔다 이런 식으로 이유 사유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가정생활에는 충실했었고 오히려 네가 바람을 펴서 네가 유책 배우자다. 나는 아직 아기들도 있으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따라서 너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불법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죠. 이 아내와 상간남은 절대로 자기들은 바람핀 게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아내가 상간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원고석에 있고 상간남이 피고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한테는 너랑 사기 싫다. 피고한테는 나는 바람핀 거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핀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 이겼고 이혼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라고 인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성격적인 차이,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기각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집을 안 들어와요. 계속. 남자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을 보기에도 서로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협의로 재산 분할도 일정 부분 해줘야 되니까 비율을 조금 낮춰가지고 금액을 지불하고 협의혼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데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해도 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되면 네네. 따로 재산 분할 소송할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람핀 남자가 네네. 이혼은 협의가 됐는데 여자한테 야 재산은 좀 줘 네네. 이렇게 한다. 네. 그렇게 재산 분할 청구하는 거는 돼요? 됩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생활 중에 우리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유책을 했었을지라도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을 거 아닙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재산 분할 청구는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는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네요. 별개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뭐 재산도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네. 변호사 입장에서 뭐 법원이 어떻고 판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 뭐또 잘 모르는 면도 있잖아요. 뭐 그 그렇죠. 내심의 감정이 어떨지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바람난 남편이 와가지고 이혼하자 그래요. 막 너무 꼴보기 싫어. 근데 그러면은 뭐 그냥 그래 어차피 끝났으니까 이혼해줘야지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쿨하게 헤어질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고
또 모르죠. 뭐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네. 궁금하지 않아요? 아, 요거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네.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어차피 이혼을 해줄 건데 그러면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져오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댓글로 한번 찾아주시면 저희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